추석을 사흘 앞둔 오후 김영자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큼직한 쇼핑백을 차 트렁크에 넣는 가족, 짐을 한가득 싣고 출발하는 차들이 줄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집은 벌써 고향에 가나 보네. 영자 어르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벌써부터 귀성길 교통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길게 늘어선 차들과 들뜬 표정으로 짐을 챙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트 전단지에도 온통 추석 특가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송편 세트, 한과 선물 세트, 제수용 과일까지 모든 것이 명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어르신의 집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는 그대로이고 냉장고 안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반찬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며칠째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집은 다 바쁜데 나만 이렇게 조용한가? 창밖으로 또 한 대의 차가 짐을 가득 싣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가 손을 흔들며 무언가 신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자 어르신은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쁠 텐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전처럼 명절만 되면 북적이던 그 풍경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의 분주함이 오히려 집 안의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어느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어르신은 평소처럼 인터넷을 켰습니다. 요즘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유독 명절 관련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석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댓글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절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토로하는 글이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놀라며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앞집, 옆집도 다 조용하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준비할 것도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한데 명절 용돈까지 챙기려니. 댓글들을 읽어가며 영자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젊은 엄마의 글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시댁, 친정 모두 가려면 이틀 내내 차에서 살아야 해요. 아이들은 피곤해하고 남편은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정작 어른들께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오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였는데 요즘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더 그런 것 같고. 영자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왁자지껄하던 명절 풍경은
이제 드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각자 삶이 더 버거워진 탓일 거야. 영자 어르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도 부산에 사는 딸도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일, 아이 교육, 생활비 마련. 생각해보니 젊은 시절 자신도 그랬습니다. 댓글 중에는 부모 입장에서 쓴 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오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 하느라 힘들 텐데. 영자 어르신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어르신은 찬장 앞에 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송편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명절 며칠 전부터 반죽을 하고 소를 만들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지만 이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집에서 송편을 만들어 봤자 누가 먹을까요? 냉동실에 얼려두기에는 너무 많고 혼자 먹기에는 금세 질려버릴 터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 미경이었습니다. 엄마, 추석 인사 드리려고요. 올해는 아이들 학원도 있고 남편 회사 일도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영자 어르신은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딸의 목소리에서 미안함과 부담감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바쁜데 뭘? 그래도 명절인데.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다른 집은 다 모인다던데. 딸의 말에서 영자 어르신은 또 다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미경이도 자신만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가지 못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 시집가서 명절 때마다 양쪽 집 다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영자 어르신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고 친정에서는 딸로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명절은 설레기보다는 부담스러운 날이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도 뭐라 하실까, 안 가도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했었지. 딸과 통화를 마친 후 영자 어르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니까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기대가 아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자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멀어진 건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달라져서구나. 예전의 명절과 지금의 명절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도 바뀌었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집하며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영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과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미경이의 미안해하는 목소리, 그 속에 담긴 부담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올해 추석은 다르게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영자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송편 재료를 사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작은 화분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화분이었죠. 이게 나한테는 더 맞겠어. 집에 돌아와서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아, 어제 통화 후에 생각해 봤는데 엄마도 요즘 명절이 부담스럽더라. 굳이 오지 마라. 대신 가끔 안부만 물어봐 주면 그걸로 충분해. 너도 너 가족들과 편안하게 지내거라.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 준호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문자 받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큰 명절 차리는 것도 힘들고 너희들 오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더라. 그래도 미경아, 엄마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봐. 명절 때마다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너희도 그럴 거 아니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자. 딸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어르신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거창한 제사 음식 대신 평소 좋아하던 나물 몇 가지를 묻혔습니다. 송편 대신 마트에서 산 작은 떡 한 접시를 상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나름 명절상이지. 저녁에는 동네 이웃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한 분이었거든요. 순자 언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아이고, 영자야. 나도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요즘은 명절도 예전 같지 않더라.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요. 아이들한테도 굳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잘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 이웃과의 대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명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분주하게 짐을 싣고 나가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러움이나 외로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 대신 여유를, 비교 대신 존중을 택하는 거야. 영자 어르신은 작은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창한 송편이 아니어도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차라리 더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영자 어르신은 평소보다 늦잠을 잤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오늘은 마음이 한결 평온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먼저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엄마가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연락드려요. 그래, 그래. 너도 가족들과 편하게 지내거라. 사실 저희도 처가랑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천천히 쉬면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딸 미경이에게서 사진이 하나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함께 온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오랜만에 여유 있는 명절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안부 인사드리러 갈게요. 영자 어르신은 사진 속 손자, 손녀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며 피곤해하던 예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후에는 이웃순자 언니가 떡 한 접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어제 통화 후에 생각해보니 우리끼리라도 명절 인사해야겠더라. 어머 언니,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이런 걸 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가족이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명절 오후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힘들어 보이더라.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맞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한테 자주 못 갔던 거. 해가 지고 저녁 무렵 영자 어르신은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충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들를까 해요. 그래? 좋지. 무리하지 말고.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절이니까 가야 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할머니 얼굴 보러 가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괜찮다, 잘 지내라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니 자식들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 대신 자신을 챙기고 기대 대신 존중을 건네는 순간 추석은 서운한 날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보는 달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